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좀 쉬자. 1년 만에 2배 올라가고 6개월 만에 다시 거기서 절반을 깎아먹어요. 4월도 사실 모를걸요. 지금 2022년 대한민국 부동산은 전국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실거래 기준으로 고점 대비 20% 빠진 건 흔하고요. 심하면 30%까지 빠진 곳도 있어요. 수도권도 그렇고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물건이 1억이 하락했다 그러면 놀라운 게 아니라 그래 뭐 요즘 그 정도는 다 빠졌지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혼란스러워요. 지금이 충분한 저점이라서 매수를 해도 되는 타이밍인지 아니면 조금 더 판이 돌아가는 걸 지켜봐야 되는 타이밍인지 오늘은 집값이 왜 이렇게 많이 빠졌는지 가장 큰 원인을 알아보고 그래서 그럼 도대체 우리는 언제 부동산을 매수하면 좋을지 실거주든 투자든 그 타이밍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집값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요. 모두가 아시다시피 금리 인상입니다. 올해가 시작할 때만 해도 미국 기준금리가 0.25%였거든요. 0.25. 너무 옛날 이야기 같죠? 혹시 지금은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2022년 10월 현재 3.25%예요. 같은 2022년인데 불과 9개월 만에 3%가 올랐어요. 약간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 비율로 치면 12배가 오른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올라간 거죠. 제롬 파월이라는 미국 할배가 안경 코에 걸쳐 쓰고 인터뷰 한번 하면 전 세계 경제가 출렁거려요. 어마어마합니다. 자타공인 국제사회 대장인 미국이 저렇게 설치면 우리나라도 안 따라갈 수가 없고요. 그런데 금리랑 부동산이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부동산은 우리가 사는 물건 중에서 압도적으로 제일 비쌉니다. 1억 5천이면 웬만한 고급 자동차 드림카는 다 사지만 그걸로 집 살려고 하면 사실 집 같은 집 고르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지방이라도 집을 대출 없이 올 현금으로 사는 게 진짜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런 중앙은행이 정하는 기준금리 말고요. 실제로 우리 피부에 와닿는 금리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대한민국 국민 입장에서 최근 몇 년간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대였어요. 근데 이게 요즘에는 고정금리로 받으면 4%대입니다. 딱 2배 올랐죠. 뉴스에서 7, 8%대라고 겁을 주던데 실제로 그렇게 받은 사람은 주변에 한 명도 못 봤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금리가 단기간에 2배가 올라버린 건데 이렇게 되면 보통 주택을 매수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계산이 완전히 틀어져 버리죠.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집을 사면 집값의 60%인 3억을 대출받았다 쳐요. 그럼 금리가 2%일 때 월 50만 원의 이자가 나가는데 이게 4%가 되면 정확하게 2배인 월 100만 원의 이자가 나간단 말이에요. 당연히 부담이 되죠. 고정 지출이 2배가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문제도 있는데요. 계속 2%로 받다가 갑자기 4%를 받으니까 충격적인 거지. 지금 이 정도 금리도 긴 세월을 놓고 보면 비싼 편은 아니거든요. 딱 10년 전인 2012년 한국 기준금리가 3%였는데 지금 현재 2.5%보다 더 높았으니까요. 미친 금리가 도대체 언제까지 오를까요?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영원할 것 같은 금리 상승도 언젠가는 멈춘다는 겁니다. 요즘 같은 저성장 시대에 80년대처럼 금리가 10%, 20%가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미국이 계속 금리를 올린다고 했다고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 유동적입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2020년 9월, 그러니까 딱 2년 전 뉴스인데요. 2023년까지 파월이 제로 금리를 한다고 했거든요. 네, 아까 그 똑같은 미국 사람 제롬 파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23년 되기도 전에 완전히 금리 발작이 일어났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약속을 어겼단 말이죠. 뒤집어 말하면 이 말은 지금의 이 어마무시한 금리 인상 기조도 어떤 외부 요인이나 국제 정세에 따라 얼마든지 순식간에 확 뒤집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언제 어떻게 정리될지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지구에 없다고 봅니다. 6개월 후, 1년 후 금리가 어떻게 될지는 4월도 사실 모를걸요. 오늘 너무 금리 얘기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현실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우리의 진짜 관심은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을 사도 되냐 안 되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며칠 전에 와이프랑 투자 대상들을 검토하다가 결론을 내린 게 좀 쉬자. 일단은 정지하자. 분명히 저평가된 도시도 있고 안전마진이 있는 투자 상품도 있지만 조금은 보수적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바닥이 보이면 선진입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여기가 바닥인지 한참 남았는지 솔직히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면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떨어질 것도 각오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확실히 상황이 나아지고 반등하는 기미가 포착되면 그때 다시 새로운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속도예요. 저는 옛날에 아메리카노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한 5, 6년 전만 해도 아메리카노 맛없는 카페가 덜어 있었거든요. 탐만 나고 신맛 나는. 근데 요즘은 1,500원짜리 메가 커피를 가도 그런대로 맛이 괜찮습니다. 전체적으로 커피 맛이 어느 정도 상향 평준화가 됐단 말이에요. 어느 카페를 가든. 부동산 실력도 그래요. 최근 전국적으로 상승장이 꽤 길어지면서 우리나라 사람들 전체적인 부동산 지식 수준이
진짜 많이 높아졌어요. 옛날에는 부동산 공급 물량 그래프 이런 거 딱 하나만 갖다 놓고 설명해도 전문가 소리를 들었는데 이제는 공급 물량 정도는 동네 애기 엄마들도 다 아는 기본 상식이 돼버렸거든요. 정보 격차가 진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위기가 마무리되고 찾아오는 상승을 안 놓치려면 빨라야 돼요. 벌레벌레 하다가는 일주일 만에 1억 금세 날아갈걸요. 사실 이런 분위기가 이미 한 1, 2년 전부터 있었죠. 예전에는 오르는 것도 내리는 것도 서서히 퍼지고 완만하게 움직였는데 요즘은 둘 다 너무 빨라요. 1년 만에 2배 올라가고 6개월 만에 다시 거기서 절반을 깎아먹어요. 너무너무 급발진이 심하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성질 급한 부동산을 잡으려면 부동산 시장에 계속 붙어 있어야 됩니다. 공부하고 임장 가고 사고 싶은 물건 있으면 소장님하고 연락처를 구축해 놓든지 매주 시세를 체크하든지 그렇게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안 놓쳐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지금 사는 것도 괜찮을 수도 있어요. 대신 심하게 깎아야죠. 스스로 가격을 제시하기가 민망할 정도까지요. 5억에 보통 매물이 나와 있고 4억 5천에 급매가 있어요. 그러면 그 급매 물건을 3억 8천에 해달라고 하는 거죠. 아마 저 아니면 이 물건 건드릴 사람도 없을걸요. 이런 자세로 잔인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상승장에서는 반대로 당합니다. 상황을 철저하게 이용하십시오. 지금처럼 극도의 매수자 우위 시장일 때 시세가 더 내려갈 것을 대비해서 스스로 안전마진을 확보해 놓는 거죠. 이렇게 하실 수 있으면 지금 사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제 결론은요, 지금은 금리 상승이 너무 비정상적으로 가팔라서 지금보다는 조금은 더 기회를 기다리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금매를 한 번 더 후려쳐서 초금매로 만들 수 있다면 저평가된 지역과 상품에 지금 바로 투자해도 된다고 봅니다. 좋은 선택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